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주차 2회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2차 공면 중요한 몇 개 교과서에 나오는 거를 했고요. 이어서 오늘 그 2차 공면 중에서 조금 더 추가로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공면들을 공부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베어링 같은 거 나오죠? 실생활에서 보는 이런 공면. 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오늘 배우는 2차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함수냐면 지금 하려고 하는 함수가 이 함수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2차식 중에서 x제곱 합으로 차로,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폼을 주면 각각의 단면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결과의 그래프가 폼을 주면이었고, 둘 다 이 제곱의 합으로 표현된 것 같은 경우는 단면들은 이렇지만 포물면, 그다음에 제곱의 차로 표현된 거는 쌍곡 포물면 이렇게 됐었어요. 거기에 이 두 제곱의 합차가 아니라 z의 제곱도 제곱이 되는 이런 식의 상태는 원뿔이 되며 얘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둘 다 원뿔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원뿔까지 그림을 올려가지고 오늘 하려고 하는 2차 공면 그림에서 잠깐 빌려서 그림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9까지 우리가 그때 접근을 했었어요. 이제 오늘은 여기에서 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일 때, 실질적으로 이제 얘 마지막식 제곱의 합은 다시 해석을 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은 0의 상태, 혹은 뭐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은 0의 상태의 식이었다면 우리는 물론 얘네들이 다 양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얘는 있긴 있는데 원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별 의미가 없고, 얘네들이 0이었던 그런 원뿔을 했다면 여기에 0이 아니라 뭘로 바뀌면서 1로 바뀌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0이 아닌 상수, 샘플링으로 우리가 기본 상수 1로 잡지만 일반적인 k로 생각할 수가 있죠. 요거 구면까지 했다면 여기에다 0이 아니라 1인 어떤 k라는 상수, 얘가 1이라는 k라는 상수, 이런 2차 공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공부할 거고요. 그럼 이제 요 첫 번째 요 공면 중에 이제 우리가 너무 그림 패턴 이해한다고 단면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지만 뒤에 얘에서는 조금 변화를 줘서 상수의 A, B, C 변화를 줘서 실질적인 예를 할 것이고요. 그 예 들어가기 전에 단면 분석 편하게 여기 1인 유형으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면요. XY 단면 분석하려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Z에다 상수를 집어넣었을 때, Z가 K일 때 XY 단면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일명 Z는 K일 때 XY 단면식인 거죠. 단면이 누가 봐도 원을 유지하겠고요. 우리가 XZ 단면의 특징을 알으려면 이번에 Y 변수에다 상수를 집어넣어서 정리한 시, 쌍곡선으로 나타나죠. K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쌍곡선인데 이 쌍곡선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또 YZ 단면의 특징을 알고 싶다. 그러면 X에다가 상수를 집어넣었을 때 상태가 쌍곡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K에 따라 이제 값의 변화는 있겠죠. 그런 쌍곡선으로 바뀌는 곡선인데, 요 단면 위에서 본 XY 평면은 원이고 이쪽 XZ, YZ가 쌍곡선이 이루어졌을 때 각각 K에 따라 변화를 한다 하더라도 뭔가 그림이 잘 안 떠오르실 수 있거든요. 그 그림은 아까 베어링이라고 표현했던 그 이력 쌍곡선 모양을 나타내요. 그거 먼저 잠깐 가서 그 다음 페이지씩 나왔으니까 1로 분석을 했던 걸 A, B, C로 분석을 해서 일반적인 K일 때 분석 갔던 것보다 이 그림 패턴이 그와 같은 이력 쌍곡면이 되는가를 하기 위해서 0일 때 먼저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Z가 0일 때 XY 단면은 원이었던 게 이제는 타원으로 좀 바뀌겠지만 Y가 0일 때 아까 말했듯이 쌍곡선, X가 0일 때 YZ에 대해서 쌍곡선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 K에 따라 이게 이제 0이라고만 했지만 이게 K, 얘도 이렇게 K에 따라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K에 따라 아까 일반적인 K로 표현한 식처럼 바뀔 때 여기에서 잠깐 이엽상곡선으로 바로 넘어갔네.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있군요. 그랬을 때 이 이엽상곡선에서 보시면 이 그림은 아까 Z가 0일 때 XY 단면이 이렇게 타원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XZ 단면, 즉 Y에다 상수를 집어넣은 X하고 Z 단면도 쌍곡선인데 어떤 쌍곡선이냐면 X절편을 갖는 이쪽 반대쪽 이렇게 저쪽으로 넘어가는, 물론 그 값에 따라서 조금씩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더 오는 저 음의 방향 안쪽으로 굽어지는 이런 쌍곡선이겠고요. YZ 단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X에다가 여기에다가 상수를 집어넣었을 때 YZ 단면도 이와 같은 쌍곡선, 그런 쌍곡선 반대쪽 이런 쌍곡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X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벌어지면서 이렇게 오는 이런 쌍곡선이면서 단면이 0인 이런 이력 쌍곡선 모양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처음에는 다 여기에 있는 그 XY 개수들을 1인 버전으로 분석을 했지만 얘네가 항상 우리 편하게 그 타입을 편하게 분석하게 1로 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A, B, C일 때 이런 이력 쌍곡선 모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페이지에 있는 이엽상곡면은 그럼 뭐냐? 아까 하려고 했던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Z제곱이 다 플러스일 때 여기에 상수 어떤 K, 우린 지금 기본 상수 1로 했을 때 플러스일 때 1에다가 조금 전에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만 마이너스였다면 지금 둘 다 마이너스인 유형을 해보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걸로 분석하면 학생들이 그래 이제 두 개가 마이너스야 이렇게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이쪽 상수가 마이너스 1로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일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로도 표현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며 요 두 개는 제곱이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혹은 하나가 플러스인데 둘 다 마이너스인데 상수 이쪽이 양인 경우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어느 하나가 같이 같은 보호를 유지할 때 얘가 x제곱이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일 때 하나만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뭐 y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z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타입하고 이 타입이 같은 타입이다. 마치 지난번에 제가 원뿔 모양을 얘가 이것도 원뿔이지만 얘를 빼도 원뿔인 게 축의 의미에 따라 달라지듯이 돌려서 해석하면 얘는 z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제곱으로 축 회전을 바꿨을 때 원뿔이 어느 축이냐의 의미 이제 같아지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타입으로 지금 그래 이런 타입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학생들이 뒤에 여기 마이너스 연습 문제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우리 이런 거 배운 적은 없잖아요 하는데 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며 또 이 마이너스에서도 지금처럼 우린 이 타입만 했어가 아니라 여기에 뭔가 하나의 변수가 이 기준으로 마이너스, 그럼 내가 x의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y 지금처럼 z의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10패턴을 같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1이 아니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상수 A, B, C를 줬고 거기에 Z의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아까 그 맨 마지막 타입과 같은 타입의 그래프며 예식을 먼저 분석을 하면 Z는 K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옮겨진 이 식을 보면 얘는 어쨌든 이 좌변이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Z가 가질 수 있는 이 영역의 범위는 C보다 크고 마이너스 C보다 작다는 그런 범위 안에 이 기억밖에 안 나타나요.
즉 여기서 Z는 K 해놓고 나타난 이 식의 K는 앞에서처럼 K를 무제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K는 꼭 여기 있는 K에만 집어넣어야지 이거보다 더 다른 이 안에 있는 C를 중심으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C와 C 요 범위를 벗어난 이 내부에 있는 C를 픽하는 순간 이 어떤 그 등고선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 현장에서 수업할 때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자기는 이거 선생님 말대로 각각의 단면으로 등고선을 해도 도저히 그림이 안 떠올라요 하는데 여기에 있는 포인트를 집어넣으면 등고선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와 같이 이 등고선을 찾을 때 그 K가 무제한적인 지금은 아직 영역 제한까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특정한 요런 범위 안에 있는 K에 대한 등고선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처럼 이 Z의 범위 치역이라든지 나중에 보면 조금 있다는 이제 XY 제한된 영역이라든지 이런 의미에서 정역과 치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처음부터 정역과 치역을 너무 어떤 제한적인 영역으로 하면 힘들까 봐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함수들 위주로 그림을 생각했다면 이제 치역도 이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변수 함수를 처음에 하자마자 영역과 치역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다 필요에 의해서 배우는 거고요. 그럼 이제 Z는 K가 요 범위 안에서의 등고선 분석을 하면 그 범위 안에 움직이면 요 값은 뭐가 되냐면 타원이 돼요. 단면이. Y쪽 단면, 물론 이제 얘도 일반화시켜서 K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Y가 0일 때 쌍곡선이고 얘도 X가 0일 때 YZ 평면도 쌍곡선. 물론 얘도 좀 더 일반화된 K로 분석을 해줄 수가 있지만요. 그러면 그렇게 분석된 상태의 그림이 그 다음 이업쌍곡선이 조금 전에 했던 요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는 플러스 1로 돌려놨고요. 거기에 있는 거는 얘가 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로 돌린 거로 같은 식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Z는 이 범위 안에서에 해당하는 K만 단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XY 단면이 뭐였어요? XY 단면이 타원이었어요. 타원. 이렇게 XY 단면이 이렇게 타원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X 그 Z 단면, XZ 단면은 뭐였겠냐면 쌍곡선은 쌍곡선인데 Z절편을 갖는 요런 쌍곡선, XZ 단면. 그래서 K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요런 쌍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YZ 단면도 쌍곡선은 쌍곡선인데 Z축 절편을 갖는 요런 쌍곡선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쌍곡선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Z가 요 C와 마이너스 C 사이의 함수값은 같지 않지만 그 위에 나타나는 그 곡면은 이런 이업 쌍곡면을 갖더라. 제가 이제 너무 세밀하게 어떤 K마다 다 포인트를 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앞에서 여러 번 분석을 해서 이제 간단하게 나타났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타원 포물면이 마치 두 개가 동시에 듀얼로 세트처럼 쌍둥이처럼 붙어있는 그런 쌍곡면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제 가끔 이게 얘를 평행 이동시킨 그림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얘는 처음부터 이 두 세트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래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 앞에서는 2차 국면을 하긴 했는데 그중에서 다 조금 개수가 1일 때 기준으로 했으니까 좀 더 일반화된 개수 A, B, C가 붙었을 때 버전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우리가 얘네들이 다 1일 때가 뭐였어요? 9였어요. 그런데 일반화된 상수 A, B, C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X, XZ 단면도 따져도 되죠. 얘도 타원, 그 다음에 XY로 따져도 타원, YZ로 따져도 타원, 이쪽으로도 따져도 타원. 이 타원들을 이루면서 마치 달걀 모양에 해당하는 타원면이 나오는 거죠. 이런 달걀 모양의. 요 타원 포물면 얘도 1인 버전을 했지만 상수가 이렇게 바뀌면 얘가 다 1일 때는 단면이 원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타원이고 y가 없는 XZ 단면은
이렇게 포물선, 그 다음에 YZ 단면도 이렇게 포물선, 지금 같은 선처럼 보이나요? 이 단면에 따라서 서로 포물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쌍곡 포물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림 잘 보이게 하려고 지금 상수를 1이 아니라 A, B, C로 잡았으면서 C가 지금 음의경으로 지금 구간을 바꿨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Z가 상수다. 그럼 어떻게 돼요? X와 Y는 뭐가 되냐면 쌍곡선이 되는 거죠. 쌍곡선이 돼서 얘가 음이었으므로 이렇게 Y축의 절편을 갖는 이런 쌍곡선들로 이렇게 쌍곡선으로 X, Y 단면은 그 다음에 X와 Z 단면, 즉 Y가 상수로 접근할 때는 2차 포물선으로 표현이 될 건데 얘가 음이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포물선들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Y와 Z에 대한 단면, 즉 X에다가 K를 집어넣은 상태라고 분석해서 YZ 단면으로 분석하면 2차 포물선인데 얘가 음이었으니까 양인 아래로 볼록한 2차 포물선, 이렇게 해서 YZ 단면은 아래로 굴러간 이런 포물선으로 접근하는 그런 그림이었던 거죠. 그 단면들을 분석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여기 쌍곡 1협이나 2협은 조금 했고 원뿔 분석을 해드리면 원뿔 같은 경우도 그때 뭐 Z가 0인 아니면 0뿐만 아니라 K로 접근해도 어떤 상태냐면 타원, 뭐 얘는 다 1일 때는 원이었지만 타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Y에다가 K를 집어넣어서 X와 Z 관계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쌍곡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Z절편을 갖는 이런 쌍곡선을 이렇게 요. 뭐 또 여기에다 X에다가 K를 집어넣고 Y와 Z를 분석해도 이번에 역시 Z축의 절편을 갖는 이런 쌍곡선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원뿔을 갖는다. 그래서 2협 곡면, 2차 곡면에 대한 정리를 해드린 건데요. 단면별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곡면이기도 하며 여기에 다시 이 A, B, C가 1일 때를 보면 얘네들뿐만 아니라 얘네들 다 회전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특히 뭐 다 분석할 게 아니라 이 2차 곡면 중에서 다시 X와 Y와 Z가 다 개수가 1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요? 단면이 예를 들어서 Z가 K일 때 얘는 반지름 R이 얼마가 되는 거야? R제곱이 Z니까 Z인. 이런 상태의 어떤 반지름을 갖는 걸로 Z축으로 회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지름 R과 Z를 분석을 했을 때 Z가 특정한 K일 때 함수값 K 값을 가질 때 이게 K일 때 이게 지저분한 K일 때 그때의 반지름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K가 돼서 요 Z는 R이라고 하는 Z와 R이 서로 같은 요 값을 갖는 상태로 Z축으로 회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Z가 K 값을 받는 순간 반지름이 요 K를 유지하는 상태의 단면 원을 가지면서 도는 그런 상태의 원뿔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회전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쪽에서 얘네들 다 회전되는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다 개수가 1이라면 얘는 Z제곱 플러스 1. 그럼 이때 반지름 제곱이 요거니까 R 같은 경우는 루트 Z제곱 플러스 1. 즉, 뭐 굳이 이렇게 너무 루트가 불편하면 R제곱은 Z제곱 플러스 1에서 R제곱과 Z제곱 간의 관계가 어떤 상태예요? 이런 상태, 즉 쌍곡선이죠. 그러면 Z와 R 관계, Z축으로 회전하는 반지름 R로 분석했을 때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절편을 갖는 쌍곡선을 Z축으로 회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그럼 얘는 어떻게 회전이 된 거냐? 얘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 같은 경우는 Z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개수가 다 1이라, A, B, C가 1이라고 했을 때. 그럼 반지름 R제곱이 Z제곱 마이너스 1. 반지름이 그 높이가 K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R축과 회전하는 축 Z축이 있을 때 얘 그래프는 Z제곱이 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갖는 이런 쌍곡선을 Z축으로 돌렸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2차 국면에서 우리는 뭔가 물론 저기에서 A, B, C 개수가 달라지는 저런 모양도 있지만 걔네들의 개수가 다 1이면 회전 가능한 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일부러 Z축을 좀 돌렸지만요. 우리가 위도, 지구에서 위도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바로 경도. 그러면 이 경도를 Z축으로 회전 이동한 상태. 이런 상태의 어떤 회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뭔가 제곱식으로 표현되다 보면 회전이 되더라. X제곱, Y제곱. 우리는 뭐 다 같이 양수 이렇게 했다면 Z분의 1 같은 경우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 높이 Z가 K일 때 그 식이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K일 때 K분의 1의 제곱으로서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K일 때는 K분의 1이 되는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Z축으로 회전할 때 그때 K일 때의 반지름이 K분의 1, 즉 반지름과 그 다음에 R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Z가 K일 때죠. 그러면 이게 R이 있고 반지름 Z가 있으면 요거는 R분의 1, 즉 K분의 1. 그래서 요거를 Z축으로 회전 이동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회전을 Z분의 1을 즉 요 Z분의 1을 갖다 회전한 그림이다.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에 잠깐 그림 먼저 가서 보시면 요런 상태 Z분 아닌데요. 요 그림 안 띄어놨군요. 요거는 Z분의 1 같은 경우를 회전했는데요. 양일 때도 있지만 음일 때도 있으니까 얘를 회전 이동한 상태가 되겠고요. 얘를 제곱한식을 Z변수 기준으로 식을 좀 정리해서 돌려주면 우리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플러스 쪽일 때 회전한 것과 마이너스 쪽일 때 회전한 그림은 이렇게 되면서요. 정의역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하면 얘 같은 경우는 x와 y가 절대 0,0일 때는 값을 가질 수 없는 상태, 즉 평면 중에서 원점을 뺀 상태의 정의역을 갖겠고 상대적으로 치역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0일 때의 값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돌린 그림이 되겠고요. 얘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같이 유사하게 나오는 이 식, 요 식도 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는 Z제곱이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유형의 그림이었어요. 물론 원래 시작은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Z분의 1의 제곱이었지만 돌리면 이렇게 그것과 제곱이 아니라 얘가 Z일 때 요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요. 얘도 X축, Y축으로 회전을 하면 X축, Y축 회전했을 때 반지름이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루트 Z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번에. 요거 이 제곱이니까. 그러면 단면의 그림이 루트 Z분의 1이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2분의 1 제곱이니까 더 이렇게 쭉 꺾여지는 이런 상태를 Z축으로 회전하되 Z의 값은 뭐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0보다 같거나 큰 범위. 아까처럼 밑에 안 나타나고 Z는 0보다 큰 값에 대해서 가질 수 있으며 정의역은 원점이 빠지는 상태다. 그래서 돌린 그림이 이거예요. 아까 그림도 얘랑 유사한데 얘가 XY 평면 밑에 대칭 상태고 요 정도가 이게 꺾이는 정도가 조금 더 이렇게 완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생성곡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제곱을 해서 갈 수도 있지만 얘를 쉽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X축, Y축의 단면선으로
혹은 Y축, Z축의 단면 선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Y와 Z의 관계인 그 곡선, 그래서 쟤는 지금 Z는 Y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식으로 분석을 했을 때 곡선을 생성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를 Z축으로 이렇게 회전했다. 뭐 반대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Y가 0일 때 단 이렇게 뭔가 제곱식으로 돼서 반지름을 갖는다는 식으로 봤을 때 지금이야 저 생성곡선 따지는 거를 굳이 왜 저런 식으로 따지지 하겠지만 식이 훨씬 좀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더 뒤에서 EX나 LNX들이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이 제곱으로 뭔가 원이지만 식이 너무 복잡해서 생성곡선을 따지기 힘들 때는 이런 식으로 반지름으로 따라와서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걸 Z축으로 회전했어 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식은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얘는 참고적으로 계속 강조하지만 0,0일 때 함수값이 없어서 나중에 얘가 Z는 0보다 크죠. 그래서 뭐 0인 점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뒤에 본문에서 물어보는 문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 이렇게 갔을 때 그림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플러스 1로 갔을 때는 아까 XY 정역이 빠졌던 0,0이 없는 게 아니라 얘는 다 되는 거죠. XY 전체 평면에 대해서 다 되되 함수값이 아까 뭐 0보다 큰 범위 혹은 그게 제곱이 아니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가졌다면 얘는 Z 치역은 0에서 1까지밖에 안 갔죠. 얘가 세고로 퍼봐야 이게 0일 때인 1이고 그 이유는 0보다 큰 양수 상태. 그러면서 단면 분석에서 반지름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반지름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Z는 K라고 하는 앞에서처럼 단면으로 분석을 해서 보니까 분명히 원은 원인데 Z값이 점점점 누가 봐도 K값은 1에서 그 다음 2, 3, 4 못 가고 0까지밖에 없어서 좀 더 세밀한 분수 n분의 1까지로 해서 점점점 Z값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면의 반지름은 계속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반지름 자체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얘가 Z축, 즉 XY 반면으로 보면 원을 따라 움직이는데 어떤 걸 분명히 회전했을 텐데 해서 이 식으로 가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하나의 변수를 뺀 요거를 뭐 XZ 단면으로 해서 회전했다 혹은 얘를 뺀 얘를 회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회전 그러면 뭐 Y축, Z축 요 곡선은 잘 아시잖아요. 요 곡선을 Z축으로 회전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그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그림은 똑같이 그 곡선을 회전 이동한 상태가 되겠고요. 밑에가 다 막혔죠. 그거에 비해서 아까 그 조금 전에 그 앞 페이지에서 했던 거 비교를 같이 한번 해드리면요. 얘는요. 지금은 회전 곡선으로 했지만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가운데가 요 밑에가 뚫려가지고 구멍이 저기 반대쪽 뒤집어도 색깔 조절을 해도 잘 안 보여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가 구멍이 뚫렸어요. 네. 반대쪽 뒤집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함수값이 그 점에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회전은 그러면 꼭 뭐 X축, Y축 회전만 가능하냐 아까 제가 축을 의도적으로 한번 돌려놓듯이 회전축을 이렇게 Y축으로도 회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식 Y축 회전했다는 건 단면이 XZ 단면을 갖는 원을 가지고 등고선이 움직일 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반지름 R제곱의 역할을 할 텐데 뭐뭐의 제곱으로 표현하려면 3분의 1 Y의 2분의 3제곱
요거의 제곱식으로 표현되니까 얘가 곧 반지름, 그 YY마다의 반지름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 되면 물론 우리가 요 그림 다 그릴 수 있습니다. 3분의 2제곱 그림 같은 경우 이렇게 뭐 Y축하고 Z축 우리가 2분의 3제곱 그림 앞에서 많이 배웠었죠.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 아는데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 곡선을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생성 곡선. 하나를 뭐 Y축 기준으로 나머지 변수 하나 빼서 예를 들어서 X제곱과 Y제곱 생성 곡선은 이런 곡선을 따라서 돌렸다. 아니면 YZ 곡선으로 따져도 되겠고요. 이와 같은 곡선을 회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Z 단면으로 갈 때 꼭 그렇게 착하게 방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지수도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반지름 얘가 R 제곱이 이거니까 R은 2의 마이너스 Y. 그래서 Y축하고 Z축 단면으로 봤을 때 2의 마이너스 Y라고 하는 이런 곡선을 어느 축으로 지금 Y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킨 이런 국면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가 X와 Z가 둘 다 0으로 갈 때, 요 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 값 0으로 가는 값이 그 2의 값이 0으로 가는 값이 없고 이렇게 무한대로 쭉 가서 다다르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곡선이 나타난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Z는 2라는 그 곡선에서도 뭐 그냥 단순 Y가 있을 수도 있지만 X제곱, Y제곱 이런 식으로 방식 X제곱, Y제곱 단면이 지수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 요거 지수를 정리해서 풀기 위해서 로그 처리를 해주니까 XY 단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이렇게. 그러면 뭐 간단하게 뭐 함수값 치역을 먼저 분석을 하면 얘는 최대가 2를 가질 거고요. 아무리 작아도 0보다 같은 이런 치역을 가지면서 그 반지름과 Z축 회전축에 대한 그 단면 요 관계의 그림 요걸로 제곱으로 해서 뭐 R은 루트 1 마이너스 ln Z다. 이걸 R과 Z의 그 회전 관계로 분석하기가 너무 힘드시면 뭘로 분석하는 게 더 좋냐면 여기에서 Z는 2의 1 마이너스 X제곱이다. X 단면 혹은 Z는 2의 1 마이너스 Y제곱이다. 그래서 이 단면을 갖다가 회전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Y축과 Z축이 Y는 2의 1 마이너스 X제곱 곡선. 그래서 이 곡선을 Z축으로 회전. 이 곡선 뭐 예를 들어서 이 곡선은 우리가 수학원에서 좀 충분히 공부한 것 같아서 저 그림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건 다 아시죠? 이런 모양이 되는 이 그래프를 회전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Z는 그러면 얘네들이 항상 플러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돼 있어서 원으로 분석되지 않는 2차 곡선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얘도 역시 지수형이 좀 힘들어서 로그 정리를 하니까 XY가 합이 아니라 차이다 보니까 단면이 쌍곡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했던 여기가 그냥 단순 Z나 Z제곱이었던 거하고 즉 쌍곡분면하고 조금 비교를 해준다면 요 쌍곡분면하고 비교를 해준다면 요 K가 2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 Z가 0이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0이 되는 순간 이 등고선 값, 이 좌변의 값이 0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직선이 나타났던 거죠. 우리는 그때는 Z가 0일 때 나타났던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직선이 2일 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2보다 클 때, 즉, 요 우변의 값이 음이 될 때는 쌍곡선은 쌍곡선인데 어떤 쌍곡선을 갖냐면 Y축 절편을 갖는 이런 절편을 갖는 이쪽 방향의 쌍곡선들로 나타나는 거죠. K에 따라 달라지겠고 커지면서 그다음에 K가 2보다 작은 양수일 때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우변이 양수이다 보니까 쌍곡선은 쌍곡선인데 X축으로 절편을 갖는 요런 방향에 대한 쌍곡선이다가 이 K가 0은 0인데 K가 양의 0으로 갈 때는 뭐가 되냐면 무한대가 되다 보니까 얘가 절편이 무한대로 쭉 퍼지는, 그래서 가다가 저 밑으로 퍼지는 이런 상태의 쌍곡 포물면 중에서도 밑에가 약간 눌린 듯한 그런 포물면인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지수형도 해봤으니까 로그형도 간단하게 한번 해본다면요. 로그형 같은 경우 일단 쉬운 둘 다 제곱의 합으로 표현되면 뭐 R과 Z축의 관계는 요렇게 요게 R 제곱이라고 돼야 되겠죠. 그럼 반지름 Z는 루트 2Z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루트 2Z 분석이 힘드신 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y가 0일 때 혹은 x가 0일 때, 그래서 z는 ln x제곱이다 혹은 z는 생성곡선은 ln y제곱이다 해서 어차피 얘가 단면이 이런 상태의 원을 따라서 z축 회전인 걸 알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곡선 z는 ln y제곱이다 혹은 ln x제곱이다를 z축으로 회전 이동한 거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분고선으로 이 그림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사람은 이거를 반지름을 이렇게 이해하셔서 회전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기본 어떤 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 그런 정도 했다면 플러스 1이 되면서 그 위에 x가 돼 있을 때 앞에서 요 그래프 유형은 조금 했었죠. 거기에 x배가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 같은 경우 지금처럼 막 요 분자 x가 없을 때는 뭔가 회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분석이 될 수 있는데 얘는 회전으로도 분석이 힘들고 등고선도 그닥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래프 분석하는 어떤 대칭성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대칭성도 앞에서처럼 마이너스 배 붙였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다시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대칭성도 안 맞는데 라고 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특징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y는 fx라는 일변수 함수에서 변수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자기 자신과 같은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우함수라고 하지만 그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원래 식에 마이너스 배가 붙는 경우를 우리는 y축에 대해서 기함수라고 했었어요. 기함수라고 하듯이 여기 이 변수에서도 마찬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y 이변수 함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마이너스 x 자리에 그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앞에서처럼 같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 배가 붙는다. 그러면 얘는 기함수는 기함수인데 뭐에 대해서냐면 아까는 상대 y축이었다면 얘는 x를 뺀 yz 평면에 대해서 기함수예요. 너무 좁나요 여기? yz 평면에 대해서 기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기함수. 얘가 같았다. 그러면 오함수가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뒤에도 나올 거지만 x에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라 y에도 마이너스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래의 함수와의 관계가 부호가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다. 마이너스면 이때는 y를 뺀 xz 평면에 대해서 기함수예요. 이 평면에 대해서 기함수. 그렇지만 얘가 플러스다. 그러면 그 평면을 중심으로 우함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고선도 얘가 아까 아주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수를 분석하면 힘들어서 어떤 그래프 특징을 비교하니까 YZ 평면의 기함수고 또 마이너스 Y를 대입했더니 XZ 평면에는 똑같아져서 오함수적인 이런 특징을 있는 걸 먼저 찾은 다음에 이제 물론 앞에서 충분히 등고선과 단면과 또 우리가 그 기본적인 2차 곡면 분석에
회전까지 지금 배웠는데 다 회전이 아닐 수도 있는 이런 그래프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해주면 조금 좋냐면요. 요거 중에 우리는 이 Z는 X라고 하는 이 부분을 따로 그래프를 배웠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2차 국면 중에 오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 특징의 그래프를 배웠어요. 그래서 얘를 Z1, 얘를 Z2. 그래서 각각의 2차 국면 특징의 그래프가 곱해졌을 때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지난번에 평면이었었고요. 얘는 조금 전에 가운데가 볼록 올라간 그런 회전 곡면이었는데 얘가 이 Z는 X라는 두 개의 곱으로 이으면서 가운데 볼록했던 게 이쪽은 이쪽 양의 방향은 이렇게 볼록해지지만 음의 방향, X가 음의 방향은 마이너스로 볼록해지면서 이런 곱해졌을 때 그래프 타입이 이렇게 된다는 걸 같이 분석하고 대칭성 같은 경우도 같이 확인을 해주면 아까 말했듯이 얘는 YZ 평면으로는 지금 잘 보시면 기함수예요. 아까 요쪽 초록색하고 파란색 요 YZ 평면으로는 기함수인데 여기 XZ 평면으로는 우함수인 이런 특징을 갖는다. 그런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분의 X가 아니라 XY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도 회전으로 좀 분석하기는 힘든 함수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각각 요 그래프도 앞에서 배웠고요. 이거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 얘도 오늘 배웠어요. 각각의 그래프. 그래서 곱으로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면 기본적인 대칭성을 확인해주면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이런 마이너스배 관계다. 그러면 x가 아닌 yz 평면으로는 기함수고 또 마이너스 y를 대입해봤더니 똑같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y가 아닌 xz 평면으로 기함수고 얘네들 서로 바꾸니까 이렇게 같더라. 그럼 이런 대칭성을 가지고서 앞에서 했던 이 그래프와 요 그래프, 오늘 배운 이 그래프가 두 개가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그 그림이 각각의 대칭성을 가지고 이런 그래프,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X, Z 평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거 기함수, XZ 요 평면으로, 요 단면으로 봤을 때 기함수고요. 그 다음에 YZ 평면으로 봐도 기함수예요. YZ 평면으로 봐도 기함수고,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인. 그러면서 XZ는 XY 그래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그래프 이쪽으로 쭉 올라가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고 이쪽 밑으로 쭉 내려가던 그 곡면이 지금 오늘 배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아까 물방울이 살짝 올라온 듯한 그 봉우리 같은 그 곡면과 서로 곱해지면서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는 거 한번 대칭성하고 각각의 두 개의 곱, 이 Z1, Z2가 곱해져서 그려지는 이 그래프 특징. 아, 쟤네들이 곱해지면 공간에서 저런 그림이 되는구나. 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 요 그래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분모에 1이 있을 때보다 얘가 있을 때 좀 그림이 더 불편했죠. 왜냐하면 특히 정역 0,0일 때 함수값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얘 각각은 이 분모는 등고선으로 분석할 수 있었지만 요 사소한 x배가 되면서 회전이라든지 등고선으로 분석하기 불편하니까 이와 같은 대칭성을 분석을 해주니까 XZ 평면에도 기함수, 또 Y축에 했더니 우함수. 그러면 얘도 Z1은 X라는 평면 잘 알고요. 두 번째 우리가 성분 중에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이라는 것도 오늘 2차 곡면, 회전 곡면으로, 기본 곡면으로 배웠거든요. 이 두 개가 곱해지면서 이런 각각의 이 XZ 평면에는 기함수, YZ 평면에는 우함수면서 이런 회전 곡면을 갖는다는 거를 이제 보시면 쟤네들 곱해지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x가 곱해져서. 그래서 아까는 요 자체 반대쪽 0인 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0포인트에서 아무리 클로즈업을 해도 잘 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00 포인트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보냈을 때 함수의 극한값이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막 극한을 굉장히 복잡하게 x 정도가 아니라 뭐 x, y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럼 왜 거기에서 0,0 극한이 그렇게 어려우냐? 이런 아주 불편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극한을 구할 때 그렇게 힘들게 구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x 곱했으면 x 곱하기 y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석할 때 우리가 얘도 등고선이나 기타 등등 회전으로 접근하기 힘들으니까 일단 정역 확인했더니 x, y가 0,0일 때 정역이 되지 않는 거, 요 점을 뺀 나머지 점의 평면에서의 정역을 갖고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배가 돼서 yz 평면에 대해서 기함수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더니 역시 마이너스 배가 되면 y를 뺀 xz 평면에 대해서 기함수면서 요 yx가 바뀌어도 같은 y는 x라는 평면의 대칭인 특징 이런 어떤 대칭성의 이 x, y 지난번 기본형 그래프와 오늘 배운 이 제곱의 합 플러스 이거의 그래프 아까 얘가 위로 쭉 볼록 올라간 그 그래프와 얘가 곱해지면서 이 대칭성이 됐을 때 이 두 곱의 그래프 관계가 이렇게 된다. 특히 굉장히 독특한 요 선이 뭐가 왜 나왔냐면 나중에 일단 요거 회전 먼저 시켜주면요. 제 그림 돌아갈 때 보면 되게 그래프가 이 x, y 곱과 얘를 곱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극한에서도 이 문제는 꼭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정지를 시켜놓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이 값이 특정한 상수 z가 k를 유지하는 상수값, 요선 굉장히 독특한 요선과 혹은 이 돌아갔을 때 반대쪽 이 마이너스 선이 어떻게 발생되는가를 따지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예를 들어서 k분의 1xy 이렇게 그 k에 따라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요. 요 k가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즉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k가 x 마이너스 플러스 y의 제곱이 될 거예요.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k가 이거일 때 그러면 우리는 그때 y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x 즉 y는 x를 집어넣으면 그 선에서는 y는 x라는 요 선에서는 k값, z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x다. 그럼 이쪽일 때는 그때는 획일적으로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갖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1이라는 앞에서 배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곱해지되 또 이런 그 선을 따라서 이 선을 XY 단면선을 따라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X일 때는 2분의 1, 마이너스 X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 그런 독특한 그래프가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4차 국면은 사실 가기가 무리긴 한데 이에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에서 간단한 4차 공면을 하긴 하지만 그 최대 최소를 접근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 그림이 워낙 독특해서 한번 제가 4차 공면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하나 분석을 해놨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회전으로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칭성, YZ,
XZ 이런 대칭성이고 X축, Y축 다 대칭성도 분석을 했지만 기본 4차 그래프 패턴을 잘 모르는 우리로서 이 대칭만 가지고 분석하기는 힘들어서요. 여기에서 XZ 평면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한 평면을 기준으로 Y가 예를 들어서 1보다 같거나 작다. 즉 이 앞에 있는 이 A 값이 양이다 라고 할 때는 XZ 단면이 포물선은 포물선인데 어떤 포물선이냐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Y의 절대값이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근데 Y 절대값이 1보다 같거나 큰 범위 안에서는, 즉 얘가 1보다 같거나 큰 범위 안에서는 A가 음이 되면서 요 포물선 X와 Z가 포물선 관계는 이루는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이루는 거죠. 그다음에 Z가 1일 때는 0. 그래서 얘 단면, X, Y 단면으로 봤을 때 요 Y 값이 -1과 1, 요 내부 안에서는 얘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 밖의 범위, 이 Y가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는 아래로 볼록한 그런 포물선이 되더라. 그 관계가 지금 XZ 평면으로 분석을 했지만 또 거꾸로 반대쪽으로 YZ 평면도 비슷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X가 지금처럼 이런 상수배가 됐을 때 YZ, 이거 XZ 평면이라기보다는 YZ 평면도 유사한 방법으로 거의 변수만 바뀌지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단면을 생각하고 대칭성을 이용하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대칭성 보시고 아까 얘기한 Y와 X가 둘 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위로 볼록한 2차 포물선이고요. 자 보시면 그 다음에 1보다 큰 XY가 1보다 큰 영역에서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포물선이 되다 보니까 이런 독특한 4차 곡선. 보통 교과서에서 4차 곡선이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4차 곡선이 어떻게 되는지 떠올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4차 곡선도 같이 있다는 거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하나 올렸고요. 이제 다항식을 떠나서 초월함수들도 한번 접근을 해봐야 돼요. 초월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 제가 조금 가장 처음 공부하면서 독특한 그래프 모양이라고 생각했던 그래프가 지금 띄워놓은 요 그래프인데요. 제 눈에는 사실은 이게 커튼의 그 밑자락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봤던 굉장히 다양한 것도 저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에 굉장히 처음에 초월함수 그래프를 굉장히 독특하게 봤던 거라 이게 어디 커튼 밑자락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요 YZ축을 위로 올려놓은 커튼 밑자락인데요. 그 밑자락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려면 이렇게 눕혀놓으면 이렇게 커튼 밑자락처럼 보인다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럼 이 그래프까지 가기 전에 처음부터 갑자기 갈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초월함수 중에 가장 익숙한 삼각함수 사인 정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Z는 sin X다. 그럼 우리가 Y 변수가 없이 X와 Z 관계가 유지됐다. 그럼 이 단면 그림을 그려서 X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Z 단면 사인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Y축으로 평행 이동시킨다. 그래서 여기 있는 X와 Z의 관계는 지금 사인 관계를 어느 축으로? Y축으로 쭉 평행 이동시킨 상태. 그래서 지금 최대한 잘 보이는 각도로 돌려놨지만 얘 돌려서 보시면 저렇게 평행 이동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착하게 사인 X만 있는 게 아니라 Y 변수도 있는데 그 Y 변수가 사인 안에 이렇게 더해질 때도 있고요. 좀 뒤에 나오겠지만 사인 X 플러스 사인 Y로 더해질 수 있는데 현재는 일단 이렇게 내부 안에 사인 안에 X 플러스 Y가 됐을 때 그러면 Y가 변하는 상수 K일 때 XZ 평면의 등고선들을 분석하면 기본형은 Z는 sin X의 X 자리에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한 상태.
반대쪽으로 x를 k로 분석을 했다. 그러면 y와 z의 관계가 역시 sin x인데 기본형 sin y를 y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분석 들어갈 수 있겠고요. z가 k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xy, 이 삼각방정식을 만족하는 특수의 하나 알파가 뭔가 있다면 그거의 일반에는 n파이만큼 더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참고적으로 저 z는 치역은 1에서 마이너스 1을 갖고 대칭성을 확인하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그걸 조합해서 결과가 이런 그림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그림 이해가 잘 되게 축을 돌려놨는데요. 여기 지금 X축, Y축에서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Y가 0일 때 Z는 sin X였어요. 그 다음에 Y가 파이면 그러면 Z는 뭐가 돼요? sin X 플러스 파이가 되는 거죠. 지금 Y가 파이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파이가 되는 순간, Y가 파이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이 sin X 그림의 이 파이만큼, 마이너스 파이만큼 이동한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웨이브가 좀 잘 이해가 되나요? sin 파이 요 한 웨이브 요쪽만큼을 어느 쪽으로 이동한 상태가 되냐면 마이너스 파이만큼 이동한 상태. 즉 파이일 때는 y가 파이일 때는 요 그림을 요쪽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이동한 상태라 요렇게 가지겠죠. 요게 요 위치에 갈 때는 마이너스 파이만큼 이동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는 요런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y가 2파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z는 sin x 플러스 2파이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sin 2파이였던 이 값이 y가 2파이일 때는 그 2파이를 이렇게 이동한 상태로 가지는 게 되는 거죠. 요 2파이만큼 이동된 곡선이 여기로 나타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반대쪽 x쪽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x가 0일 때 우리는 z는 sin y예요. 그러면 x가 파이일 때도 어떻게 돼요? z는 sin y를 파이만큼 더한 상태. 그러면 이쪽 y축 기준으로 분석을 했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이 y축에서 y가 아니고 이게 y가 0이면 x가 0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 sin 곡선을 갖다가 이번에는 요만큼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만큼 이동시켜야 되니까 요 x가 0에서 요 파이만큼 이동했을 때 요만큼 x가 0일 때 이 곡선 요게 있다면 요만큼 이동했을 때는 반대쪽으로 요걸 마이너스 파이만큼 이동시킨 요만큼 상태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로 이동한 상태로 접근하면 되겠고요. 뭐 2파이도 마찬가지고 z는 0이다.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0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특수각 0일 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주기적으로 n파이만큼 더해지니까 y는 x 플러스 y다. 요 곡선이 있다. 그러면 얘를 파이만큼 이렇게 2파이 마이너스 파이만큼 이렇게 이동한 선으로 나타나는 이런 곡선이 된다는 것을 그냥 이동으로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지만 요거 기본 양인 구간으로 따져서 분석을 해주면 X축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될 때 파이만큼 증가하면서 반대쪽으로 마이너스만큼 이동되고 Y축으로도 이쪽으로 오면서 요 반대쪽으로 마이너스만큼 이동돼서 이쪽이 마이너스쪽이었나요? 마이너스만큼 이동돼서 이쪽으로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 회전한 상태의 그림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한가요, 그림이? 이렇게 해서 아까 저쪽으로 돌려놓은 거 이런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플러스를 했으면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 어떤 단면이나 대칭성 이거 다 비슷해서요. 얘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우리가 z는 sin
x 플러스 y라는 기본 그래프가 이해됐을 때 y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y. 그럼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그리려고 하는 이 함수는 어떤 대칭이냐면 y가 아닌 xz 평면으로의 대칭.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서 아까 축 돌려놓은 거에 딱 YZ 평면 대칭성 위치로 지금 제가 돌려놓은 거고요. 분석은 아까처럼 비슷하게 따라가면 반대 방향으로 이동되는 거라 당연히 이런 상태의 그림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에서 곱하기도 있을 수 있죠. X와 Y가. 그러면 Y가 변할 때 Z는 이렇게 분석되는데 이 경우는 주기가 줄어들겠죠. K가 커짐에 따라서 주기가 감소하겠고요. 또 X를 상수화시켜서 YZ 단면으로 분석을 했을 때도 이 식은 이렇게 되면서 주기가 역시 K가 커짐에 따라서 주기가 또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Z는 K다라고 고정을 했을 때 특수해를 갖는데 그 특수에 뭔가 알파가 있다면 이러한 주기적으로 쌍곡선을 갖는 그런 그래서 얘는 특수한 그 알파가 얼마인가 나오겠지만 쌍곡선 X와 Y가 이런 거를 n파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면 분석한 결과의 그 상태 그림이 대칭성까지 뭐 분석한 거하고 적용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가 커짐에 따라 주기가 점점점 Y가 증가함에 따라 주기가 점점점 즉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점점점 주기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XY 단면으로 봤을 때 그 쌍곡선으로 나타났던 그 등고선 그 Z가 그 일정한 상수 K일 때 XY 단면에서 쌍곡선 나타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XY가 알파다. 그래서 Y는 X분의 알파인데 그 알파 곡선에 해당하는 게 주기적으로 또 나타나는 상태 곡선이었었죠. 이게 이 쌍곡선이 주기적으로 n파이만큼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특히 그 XY 단면으로 분석하는 게 궁금하실까 봐 제가 그림을 이걸로 올려놨는데요. 회전했을 때 한번 그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그 전체 샷을 보려고 너무 이렇게 그림을 축소하다 보니까 조금 그림이 깨진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너무 억지스럽게 이제 그 전체 이렇게 그 관계 아까 그 XY 단면 관계를 보여주려고 너무 막 어거지로 줄여놨더니 막 그림이 깨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림이 잘 보이게 매끄럽게 보이게 잘 작은 면으로 하면 너무 그림 특징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제가 최대한 크게 하다 보니까 너무 화면이 깨진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되겠고요. 이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합차곱까지 했으니까요. 절대값은 여러분이 한번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한번 퀘스천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남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sin x와 sin y가 이렇게 더해질 때 그럼 얘도 뭐 기본 분석은 y가 상수로 바뀔 때의 xz 평면은 기본 얘를 요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 뭐 x를 상수로 잡아서 yz 평면에 대한 단면 등고선을 분석하면 기본형 얘를 이렇게 z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는 치역이 이제 전체 결과가 좀 더 커지죠. 아까보다.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대칭성은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런 평행 이동도 평행 이동이지만 낱개로 떨어져 있을 때 제가 어떤 관점으로 보라고 식을 써놓은 그 그래프를 분석해 놨냐면요. 아까 했던 Z는 sin X 처음 그래프 분석했었죠. 그다음에 얘는 그 같은 관점에서 보면 Z는 sin Y 그러면 이제 축이 바뀌어지겠지만 각각의 이 두 개의 어떤 2차 곡면이 더하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는지를 이해시키려고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기 전에 Z1 sin X와 Z2 sin Y를 그린 다음에 걔네가 더해지는 과정으로 제가 그림을
여기에다가 시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Z는 sin X와 그다음에요. 예, sin Y 또 반대쪽 그런 다음에 걔네들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볼록한 부분의 함수값이 2배로 되는 그래서 결과 그 나머지 성분들 다 빼면 이런 함수값이 올록볼록한 마치 계란판 모양 같은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보는 이런 계란판 모양의 그림이 나왔고요. 그 다음 그림 보면 더하기를 해봤으니까 빼기의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죠. 얘 분석은 아까처럼 그와 같은 뭐 대칭성이나 기타 등등 다 분석할 수도 있지만 얘는 또 다르게 보면 sin x에 sin 뭐로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y.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얘도 xz 평면으로 대칭 이동이라서 기본 특징은 똑같겠지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그림을 x 사인 x 그래프 이쪽 그래프하고요. 그다음에 요 그래프 두 개를 빼주는 과정으로 빼기로 했을 때 그래서 아까 그림하고 같은 그림 아니야 그러지만 아까 되겠지만 같은 거지만 축을 돌려놓은 XZ 평면 백증 상태 똑같은 계란 모양 그래서 앞에 그림으로 따로 봤을 땐 축이 어떠냐에 따라 같은 그림처럼 보이는 상태가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곱하기는 각각 단면으로 가볍게 분석하면 이런 상수배 정도 된다는 거 대칭성 분석한 다음에 얘도 대칭성도 중요하고 어떤 단면도 중요하지만 얘 각각의 sin x와 sin y 두 개의 그림이 곱해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그 그림 시연을 그렇게 각 결과 그림만 그리지 않고 sin x 또 sin y 얘네들이 곱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치역은 절대 아까처럼 2로 커지는 게 아니라 1과 마이너스 1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 곱하기 과정으로 나타나는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초월함수 중에 쉬운 사인 함수를 접근을 했지만 뭐 곱하기도 사인만 곱해지는 게 아니라 코사인하고도 곱해질 수 있죠. 또 코사인을 우리가 안 다들었지만 안에서 사인이나 코사인 패턴이 비슷해서 대표적 사인 하나로 분석을 했지만 그 안에가 사인 x 플러스 y, 코사인 x 플러스 y가 아니라 얘네가 제곱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뭐 다항식만 있는 게 아니라 EX일 수도 있고요. 또 EX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EX 플러스 EY가 있는 경우도 있겠고요. 요 그래프는 다 접근하지 못해서 제가 기본형 그래프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얘네들을 뭐 미분도 하고 극한도 하고 뭐 기타 등등을 하는데 마치 이런 그림 공부 안 하고 가서 바로 얘네들을 극한, 미분 이런 걸 계산하다 보면 그냥 이변수 함수는 원래 그냥 기호로만 공부하는 수학.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아, 그냥 수학은 기호로 하다 보니까 나는 도저히 기호를 못 따라가겠어가 아니라 그냥 실생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공면들을 수학적으로 뭔가 약간의 적당한 모델링이 되고 상수배가 됐지만 그런 수식으로 얼마든지 표현 가능한 거라는 걸 알면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 뭐 미분을 한다, 극한을 한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기 쉬운데 그림도 없이 그냥 식으로만 막 하다 보면 기호만 복잡한 게 아니라 계산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하고서 굉장히 혼돈이 되실까 봐 제가 그림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 하지 않고 기본형 그래프만 조금 분석을 해드린 거고요. 이 그림도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 못지않게 얘네들은 좀 더 특히 아크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그림인데요. 그리고 많은 책에 나와서 한번 이 정도 그림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분석을 해드리면요. 이거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분석하기 전에 이런 함수, 내가 느낄 때 굉장히 불편한 이변수 함수 분석하는 방법부터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변수 함수가 그냥 단순하게 x, y가 아니라 x, y 표현 중에 굉장히 복잡해서 하나가 더 꼬여있는 상태로 느껴질 때 그럴 때 그 단순한 구조로 표현될 수 있는 첫 번째 함수를
뭔가 치환해서 U라고 하면 얘는 GU 이렇게 두 개로 합성이 된 거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서 걔네를 분석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아크탄젠트 x분의 y다라고 하면 그 이변수 함수를 f의 x, y를 우리가 아크탄젠트라는 x분의 y라고 분석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그거와 이 실질 z는 아크탄젠트 x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z는 아크탄젠트 u로서 즉 뭐 여기 있는 z를 아크탄젠트 zx라고 할까요? 아니면 gu라고 할까요? gu는 아크탄젠트 u 이런 함수가 합성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변수 함수는 x분의 y였고 그 다음 아크탄젠트 함수랑 이 두 개가 합성이 돼서 이 함수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두 개로 분해가 됐을 때 x분의 y는 앞에서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굉장히 여러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될까 봐 막 절대값에 축까지 돌려서 여러 관점으로 했었는데요. 결과 그림이 요거였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요거 그때 나중에 자주 나오고 유명한 그림이라고 굉장히 무한대로 갈 때 나중에 나온다 해서 했던 그 그림인데요. 그거를 아크탄젠트라고 치환을 시키면 그림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럼 갑자기 저기에서 아크탄젠트를 했더니 아까 조금 전 그 저 그림이 왜 저렇게 바뀌어지느냐 그러면은 아크탄젠트만 뒤에 잠깐 아크탄젠트 x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크탄젠트 x에 대해서 단면 그림 어떤 그림이었냐면 x, y에서 y가 아크탄젠트 x다. 그러면은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었었죠? 이런 그림. 그래서 어떤 함수값이 x가 아무리 무한대로 가도 2분의 파이를 넘어가지 않고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넘어가지 않는 즉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의 극한값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값을 만드는 그래프죠. 그래서 얘를 일명 스케일링 펑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같은 데서 아크탄젠트 x는 이제 이 상수가 2분의 파이다 보니까 제가 1과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스케일링 되는 함수가 있어요. 걔가 뭐였냐면 조금 더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아크 하이퍼블릭 탄젠트 x 같은 경우는 얘가 1과 마이너스 1로 스케일링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데 보통 AI에서 스케일링 펑션으로 많이 쓴다고 하는 요 함수 패턴이에요. 그래서 아까 x분의 1 그래프에다가 이런 스케일링된 펑션을 집어넣으니까 결과가 거기 지금 마치 그 실습 결과에 의하면 그래프가 다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이어져 있지 않고 그 아크탄젠트의 특징에 의해서 원래 불연속인 거 다 끊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여기 지금 마치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단이 뚝 절벽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뚝 끊어져 있다는 얘기에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뭔가 나중에 이 선으로 따라갔을 때 그래서 얘네들이 뭐 x는 0, y는 0일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거기 실습 그림이 조금 여러분의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 봐 정지 그림으로 끊어진 단면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다양한 2차 곡선, 회전까지 다 하고 그 밖에 초월함수들을 했어요. 초월함수를 하면서 뭔가 두 개가 뭐 유사한 함수들을 했다면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죠. 하나는 EX, 하나는 코사인 이런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얘네들 서로 섞일 것 같지 않은 이런 특징을 갖는 그래프. 이 그래프는요. 제가 XZ 단면, 즉 Y가 상수 K로 바뀔 때 XZ 단면은 EX, 그 다음에 X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YZ 평면의 특징은
X 안에 있는 K를 낮게 뭔가 등분선으로 분석하지 않고 뭔가 그거에 의한 상수 B라고 했을 때 코사인 Y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거든요. 즉 얘는요, 크게 XZ 단면으로 보면 지금 이게 XZ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2차 포물선이고요. 조금 있다가 구현해서 실수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YZ 단면으로 보면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 분석을 지금은 그나마 아직 서로 불편한 함수라고 하지만 얘는 x에 관한 식은 따로 y에 관한 식 따로 이렇게 뭔가 곱하기로 분석돼서 어떤 xz 단면에 대한 특징, yz에 대한 단면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그래프들을 조금 제가 그나마 굉장히 여러분이 뭐 EX와 코사인이 서로 조합된 이 그림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나마 이렇게 곱으로 된 것들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제일 처음에 띄워놨던 제가 커튼 모양이라고 했던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얘를 축을 지금 이렇게 보통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수정해서 여기를 잘라주면 그 구간을 정리를 해서 예쁘게 정리하면 앞에처럼 그런 모양. 물론 상수 조절 많이 해야 됩니다. 앞뒤로 상수 조절 많이 하면 이렇게 정역이 뚝 잘려서 이게 무슨 커튼이야 하지 않고 매끄럽게 좀 나오는 그림이 되지만요. 어쨌든 이 커튼 모양에 대한 식함수는 상수 조절하지 않은 버틴 상태지만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 상수 조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 다양한 뭔가 아직은 회전은 하지 않았지만 각각 X, Z, YZ 단면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래프까지 다 이제 우리가 그래프 패턴 분석했다면 앞에서 3변수 함수 지난 시간에 그래프 얘기는 설명을 안 했어요. 주로 우리가 2변수 함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3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왜 주로 하지 않느냐? 그러면 3변수 함수의 그래프는요. 누가 봐도 변수 3개의 정의역을 가지니까 출발하는 정의역 자체가 X축, Y축, Z축 3차 공간 자체가 정의역이에요. 그럼 여기에 어떤 정의역 안에 있는 함수 결과값 W가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있는 어떤 값이 이쪽에 있는 W 값으로 매치되는 어떤 관계로 표현돼야 되다 보니까 3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지금 우리가 2변수처럼 하나의 어떤 시각적인 평면이든 3차 공간으로 표현된다기보다 독립적인 3차 공간과 또 하나의 독립축 그러니까 실수선이 이렇게 연결된 그림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물론 충분히 수식관계가 이해되면 편하지만 그림 그리는 게 쉽지는 않죠.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그래도 우리가 3변수 함수도 다루기 때문에 3변수 함수의 그래프의 어떤 특징 간단한 거 한두 개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림 요거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요 3변수 함수의 그래프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되면 XY 변화에 따른 W의 값을 따진다는 것보다 이변수 함수에서 했듯이 함수 결과값이 바뀔 때 0, 1, 2 이렇게 K로 바뀔 때 정의역이 어떻게 바뀌냐로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W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XY, Z의 구간을 분석하니 0일 때는 원점이었어요. 근데 W 값이 1일 때는 뭐냐면 반지름이 1인 9죠. 그 다음에 W가 2일 때는 반지름이 루트 2인 9. 그러면 K면 루트 K인 9. 그래서 이런 정의역, 즉 반지름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 K 값이, 즉 함수 값이 W 값이 점점점 커지는 상태의 이런 그림이라는 얘긴데요. 뭐 이런 거는 너무 수학적인 마우스가 어디 갔을까요? 너무 수학적인 수식 관계가 아니냐. 그야말로 이거는 저런 그림이 어디에 쓰이겠냐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구 내부에서 점점점 밖으로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밀도라든지 기타 등등을 분석할 때, 이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서 W 값이 같이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작아질 수도 있고, 이런 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거 하면 저거 너무 기호에 가까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선변수 함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라 제가 요거를 조금 자세히 천천히 하고 싶었는데 너무 지난번 수업도 길게 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좀 가볍게, 그래서 조금 거기에 제가 그 대칭성이나 이런 거 충분히 표현해 놨으니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끝까지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